내 딸이 누군지 진짜 확신은 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 진짜 내 딸이 누군지 자신 있어? 스텔라 장이 툭 던진 이 한마디가요. 나중에 모두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뒤틀려 있던 운명의 실타래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스텔라 장과 정루시아 사이가 완전히 갈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민경채 편을 들며 세리를 자기 손녀라고 감싸고 도는 사람이 바로 스텔라 장이었으니까요. 루시아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여사님마저 저를 버리셨어요? 라는 말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체면 때문에 끝내 삼키고만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루시아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정작 스텔라 장은 속으로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세리를 처음 봤을 때 물컵이랑 머리카락을 이미 슬쩍 챙겨서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몰래요, 아무도 모르게.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세리와 호세, 그리고 자신과의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결과였던 거예요. 0%.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 이 애는 우리 피가 아니야. 그럼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때부터 스텔라 장 머릿속에는 단 하나만 맴돌았어요. 누가 이 아이를 이용해서 우리 집안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지? 마침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민경채였죠. 어머님, 세리 우리 호세씨 아이 맞아요. 검사지도 있잖아요. 민경채가 내민 가짜 자료를 본 순간 스텔라 장은 확신했어요. 아, 이 여자가 날 이용하고 있구나. 내 아들과 손주를 미끼로 날 조종하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민두식을 벌이려는 루시아의 속내, 루시아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민경채의 욕심,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지분을 챙기려는 김선재의 속셈까지 스텔라 장 눈에는 하나하나 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처럼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투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루시아는 그런 속사정을 전혀 모른 채 홀로 버려졌다는 느낌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식당에서 세리와 김선재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면 자체는 평범했지만 루시아의 눈에는 이상한 디테일들이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수저를 드는 세리의 손, 본인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 이야기, 생일까지 겹친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혹시?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애써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 가슴 한편에 가시처럼 박혀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식사 중에도 심지어 회의 중에도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정말 만약에 세리가 내 딸이라면? 그날 밤 정루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세리방 앞에 서성이다가 살짝 문을 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요. 새근새근 자는 세리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머리맡에 다가가 베개에 떨어져 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만지듯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았어요. 봉투를 꾹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확인해보자. 이게 괜한 불안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진짜 시작인지. 그리고 그 봉투 하나가 모든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텔라 장의 계산, 루시아의 의심, 민경채의 거짓말, 그리고 공 실장이 40년 동안 숨겨온 바꿔치기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머리카락 한 올에서 시작되어 곧 폭풍처럼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 검사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루시아가 그토록 미워했던 세리가 정말로 그녀의 친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미소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였던 걸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기관 앞에 선 정루시아는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의자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하고 다리는 덜덜 떨리고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만 무한 반복됐어요. 아니면 다행이고 맞으면 난 그냥 괴물이 되는 거지. 직원이 조용히 봉투를 건네주고 들어가자고 했는데요. 루시아는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용기 내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녀일치 확률 99.99%. 정루시아와 민세리. 머리가 띵하고 울리더라고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짓밟아온 애가 내 딸이었단 소리잖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동시에 미소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미소, 그리고 끝내 구하지 못했던 미소. 그럼 미소는 누구 딸이었던 거야? 복수에 미쳐서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친딸을 직접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밀려오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루시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한편 같은 시간 공 실장은 저택 거실에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루시아와 같은 희귀 혈액형이라는 얘기를 들은 뒤로 잠이 통 오지를 않았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20년 전 그날 밤 갓 태어난 아기 둘을 구급차 안에서 바꿔치기 하며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다 내 죄야. 그때 애만 안 바꿨으면. 공 실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세리의 출생, 미소의 출생,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바꿔치기까지. 자신이 한번 비틀어 놓은 운명이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경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와중에 민경채는 정반대였어요. 스텔라 장지분을 세리에게 몰아주겠다는 말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리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김선재를 사무실로 불러 차갑게 말했어요. 김변, 이제 그만 정리하죠. 지분은 다 받았고 쓸모도 끝났는데 뭐. 이혼도 성사됐으니까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김선재를 가볍게 잘라내려는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멀리서 듣고 있던 공 실장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 인간, 입을 열면 끝인데 세리가 루시아 딸이라는 것도 미소가 누구 애인지도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20년 전 내가 한 짓까지도. 공 실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김선재가 입만 열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경채도 끝나고 세리도 끝나고 자신도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무서운 건 루시아가 세리를 친딸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 진실이 터져버리면 세리가 받을 상처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공 실장은 결국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이 비밀만큼은 땅속에 묻어야 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김선재 번호를 눌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붙어 있었고요. 김 변호사님, 저 좀 봬요. 세리 아가씨 일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만 나오세요. 그 통화 한 통이 피비린내 나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공 실장은 차 열쇠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눈은 충혈돼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사람이 입 열면 경채는 끝이야.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그 아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공 실장은 눈을 질끈 감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졌고 발은 떨려서 제대로 페달을 밟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천천히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경채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어두운 언덕길로 접어들면서 공 실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각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것. 김선재는 이미 공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롭게 휘파람까지 불며 서 있더라고요. 공 실장님이 이 밤에 부르실 정도면 꽤 센 비밀이겠는데요. 혹시 세리 아가씨가 정확히 누구 딸인지 그거 말씀하시려고요? 그 말에 공 실장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더 늦기 전에. 공 실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민경채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내 딸이었습니다. 울면서 자기 손을 붙잡고 있던 작은 손, 그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민두식 집에 데려다 줬던 날이 떠올랐어요. 또 한 번 버릴 수는 없어.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해. 김선재가 창가로 다가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공 실장님, 여기까지 나오시다니. 우리 둘이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리 아가씨 비밀 같이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 실장은 눈을 질끈 감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비명도 채 끝나기 전에 김선재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차 안에서 공 실장은 마치 돌이 된 사람처럼 핸들에 이마를 박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핸들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 비밀은 나 혼자만 알고 가는 거야, 경채야. 엄마가 너를 지켰어.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죠. 너 또 도망치니? 지난 죄도 이번 죄도 결국 다 사람 목숨이야. 넌 평생 도망만 치면서 살 거야? 공 실장은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제가 사람을 쳤어요. 고의였어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공 실장은 차에서 내려 김선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공 실장의 인생은 20년 전 시작된 거짓말, 아니 정확하게는 민경채를 버렸던 40년 전 시작된 거짓말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정확히 같은 시각 정루시아는 유전자 검사지를 손에 쥔 채 스텔라장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복수도 증오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문이 열리고 스텔라장이 차가운 얼굴로 물었어요. 또 따질 거 남았니? 아직도 내 편 아니라고 원망하러 온 거면 그만 돌아가. 나도 오늘 기분 안 좋아. 목소리는 냉랭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루시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사지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여사님, 이번엔 제가 아니라 이 종이가 여사님을 부를 거예요. 제발 읽어주세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스텔라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루시아는 그 사이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텔라장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리가 내 딸이라고 적혀있네. 스텔라장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스텔라장 눈동자에 숨겨왔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세리가 우리 집 피 아니란 거. 호세랑 나랑 전혀 혈연 관계 없다는 거. 내가 얼마나 아플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했지. 민경채랑 김선재 둘 다 한꺼번에 쓸어낼 기회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나는 일부러 민경채 편을 들어준 거야. 루시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사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이 다 연기였어.
민경채 놈이 자신감에 취해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내 곁에서 물러난 거지. 넌 그 사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스텔라장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해, 루시아. 너무 외롭게 만들었지? 그제야 루시아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스텔라장의 차가운 말투, 갑작스러운 손절 선언, 민두식의 신뢰를 일부러 흔들던 행동들, 세리를 감싸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민경채를 밀어내던 움직임까지. 여사님, 그럼 이 모든 배신이 다 저를 살리려고 짠 판이었어요? 스텔라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두식이 너를 그냥 놓아줄 인간이 아니잖니. 경채 손을 빌려서 이혼을 밀어붙이게 한 것도 사실은 너를 빼내려던 큰 그림이었어. 내가 자유로워져야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두 여자는 결국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배신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알고 보니 서로를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그저 꽉 잡은 손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세리와 루시아의 검사지를 사이에 올려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여사님. 우리 딸들도 우리 인생도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민경채도 민두식도 이제 끝장을 봐야 해요. 스텔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민경채한테 진실을 들이밀 시간이야. 세리가 내 딸이라는 것, 미소가 그의 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그들은 서류를 챙겨들고 민경채가 있는 사장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경채의 직감이 소름 돋게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함께 오지 않을 두 여자 정루시아와 스텔라장이 나란히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둘이서 왜 같이 와요? 어머님, 또 저 몰래 뭔가 의논하신 거예요? 민경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큰일이 터지려는 느낌, 그 예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농담 한마디쯤 툭 던지고 웃어넘겼을 루시아가 오늘은 단 한 글자의 농담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더니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읽어봐. 말로 들으면 분명 안 믿을 테니까. 민경채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면서도 내심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이 글자를 훑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라는 제목이 보였고 그 아래로 빽빽하게 적힌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죠. 별거 아니겠지, 또 협박용으로 만든 가짜 자료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마지막 줄까지 눈을 내렸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모녀관계 성립 정루시아 민세리. 일치 확률 99.99%. 손에 힘이 풀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 읽은 것 같았어요.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다 조작한 거죠? 김선재가 또 수작 부린 거죠? 민경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본인조차 믿지 못하는 말이었거든요. 심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걸. 스텔라장은 이번에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도 여유를 부릴 이유도 없었거든요. 조작은 내가 가져왔던 그 옛날 검사지가 조작이었어. 이건 원본이야. 세리는 내 딸 아니고 루시아 딸이야.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민경채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깨가 무너지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죠. 그럼 난 누구 엄만데요? 내 딸은 누구예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민경채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에 나올 대답이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루시아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담담한 진실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벼랑 끝으로 몰아서 결국 지켜내지 못한 아이. 미소 그 아이가 내 딸이었어. 화당. 민경채 뒤에 있던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본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밀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귀가 먹먹하게 울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학폭위 자리에서 정신 약한 애라며 내뱉었던 말. 내 딸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던 순간들. 루시아가 저 애한테만 집착하는 게 이상하다며 비웃던 그날. 그리고 결국 세리를 지켜야 한다며 미소를 저 멀리 밀어냈던 그 선택. 모든 말이 결국 자기 친딸에게 꽂힌 칼이었단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그냥 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민경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아니, 부정해야만 했어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유가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그녀는 결국 사장실을 박차고 나가 경찰청 유치장으로 뛰쳐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김선재 사고로 구속된 공 실장이 수갑을 찬 채 창살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 실장님, 세리가 제 딸이라고 말해주세요. 미소가 제 딸이라는 말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민경채는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공 실장은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공 실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끝까지 드러나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경채야. 그는 오랜만에 민경채를 어린 때 부르던 것처럼 편하게 이름으로 불렀어요. 경채야. 그 한마디에 민경채 등골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공 실장이 자신을 경채라고 부른 건 진짜 중요한 진실을 말하기 직전일 때뿐이었거든요. 세리는 내 딸 아니야. 루시아 씨 딸이 맞아. 그리고 미소는 내 친딸 맞아. 민경채는 창살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거짓말하지 마. 그럼 난 도대체 뭐냐고요. 공 실장은 마지막으로 숨겨왔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까지 전부 꺼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숨길 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내 진짜 아버지도 민두식 회장님이 아니야.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 내 딸이야. 40년 전에 내가 널 민두식 회장님 딸로 바꿔치기 했어. 쾅.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채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재벌 딸이라는 신분도 딸을 위해서라며 합리화했던 모든 욕심도 세리에게 느끼던 그 애매한 모성도 전부 허상이었단 얘기니까요. 세리도 내 딸 아니고 미소는 나 때문에 죽고 아버지도 가짜면 나는 대체 누구예요?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손톱이 깨질 정도로 바닥을 핥히었지만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딸 미소야. 엄마가 다 망쳤어. 엄마가 너를 죽였어.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올라가기 위해 모든 걸 버렸던 사람이 정작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전부 자기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경채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엄마라는 역할도 다 잃어버린 채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민경채 씨라고 부르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누군지조차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40년 전 공 실장이 저지른 단 한 번의 바퀴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세대를 넘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은 거예요. 진실은 이렇게 끔찍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민강유통 이사회 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안건은 단 2가지였어요. 첫째, 민경채 사장 해임. 둘째, 새 회장 선임.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잘못 찍었다간 나도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을 때쯤 초반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찬반이 딱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민두식을 따르던 늙은 이사들이 관성처럼 민경채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사들은 서로 눈만 굴리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이거 괜히 끝까지 버텼다가 다 망하는 거 아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휠체어에 몸을 기댄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민두식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쥐고 얼굴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자의 냉소가 걸려 있었죠. 내가 회장인데 누굴 자리에 앉히고 내리겠다는 얘기를 나 빼고 하고 있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자리에 굳은 채 민두식만 바라봤어요. 설마 지금 와서 다 뒤집으려고? 심장이 쿵쿵 뛰었죠. 하지만 민두식이 꺼낸 건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부로 내 지분은 전부 정루시아에게 넘겼다. 새로운 회장은 루시아가 맡는 걸로 안건 올려. 탁 하고 회의 테이블 위로 떨어진 서류를 본 순간 이사들 머릿속에서는 불꽃 튀듯 계산이 끝났어요. 민경채는 이미 경찰 수사선에 올라있고 스텔라장과도 완전히 틀어졌고 회장 지분까지 루시아에게 넘어갔다면? 답은 뻔했습니다. 살 길은 한 가지뿐이었죠. 회장 후보 정루시아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정리됐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사장직을 박탈당했고 동시에 경찰 조사와 언론의 포화를 한몸에 받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쫓겨나듯 나왔고 김선재도 공실장 사건으로 중태에 빠져 더 이상 손을 써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날 저녁 정루시아는 회장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미소가, 세리가 얼마나 버텨줬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오던 시간들이 끝나가는데 정작 손에 남은 건 상처난 사람들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바로 그때 문이 두드려지고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회장님 소리 그만해요. 우리끼리 있을 땐 그냥 루시아라고 부르라니까요. 태경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루시아 씨. 민두식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뒤에서 회사를 쥐락펴락하려고 할 겁니다. 루시아는 회장 책상 서랍을 열어 한 뭉치의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민두식이 태경 씨 아버지 회사 먹어치울 때 썼던 계약서, 자금 흐름, 다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태경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과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타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루시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두식이었어요. 나야, 루시아. 문태경부터 잘라. 그놈. 나한테 앙금 남아서 들어온 애야. 그냥 두면 나중에 민강유통 물어뜯을 거야. 예전 같았으면 눈치부터 봤겠지만 이제 루시아는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그리고 민두식 씨. 앞으로 회사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혼도 했고 회장도 저예요. 더 이상 제가 눈치 볼 일 없거든요. 딱 하고 전화를 끊는 손이 이제는 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그런 루시아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역시 회장님 포스가 달라지셨네요. 그만 놀리고요. 우리 샴페인은 나중에 진짜 다 끝났을 때 터뜨려요. 셀이 돌아오고 미소의 이름이 제대로 복권되고 민두식 감옥 가고 그때 같이 터뜨리는 걸로 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장, 정루시아, 문태경. 이 세 사람이 한편이 된 이상 민두식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남은 변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무너진 민경채, 그리고 살아있다면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김선재. 과연 이 복수가 정말 깔끔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부를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